생각을 했는데,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그냥 앞에 봐봐. 자, 함수값이라고 하는 걸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 자, 우리가 근데 어디에서 함수값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x는 a라고 하는 어떤 그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얘기하고 싶어. 그 함수값이, 자, 생각해. 우리가 보통 지수로그나 삼각함수나 그쪽에서 수열이나 다뤘을 때는 연속인 파트가 좀 많았는데, 이 함수값도 존재할 수도 있고 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자, 요걸 좀 기억을 해놔.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수학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x는 a에서 함수값이 뭐라고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정의되어 있다. 정의되어 있다.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게. 자,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이거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사실 주된 포인트가 요 단원에서 배우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극한값이라고 하는 거야. 극한값. 자, 먼저 어디 x는 a라는 포인트에서 극한값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극한값도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 단어부터 좀 설명하고 갈게. 존재한다고 하면 얘는 뭐 한다 그래? 존재한다고 하면, 자, 수렴한다고 합니다. 수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하는 거야? 발산한다라고 표현해. 자, 이거는 사실 미적분의 입장에서 보면 발산하는 것도 케이스를 분류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으면, 아니, 존재하면 존재하는 거랑 존재 안 하는 거랑 나누면 돼. 사실 발산하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산을 다룰 때 너네 이런 것만 보잖아. 뭐 함수가 이렇게 커지고 있어. 이런 것만 보잖아. 사실은 이렇게 진동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런 건 수투 과목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존재성에 대한 유무를 따진다고 하면 수렴할 때랑 발산할 때만 나누면 돼. 그리고 뒤에서 하겠지만 얘네 둘이 어떤 순간이 생겨? 같은 순간이 생길 거야. 그럼 그때 x는 a에서 뭐 한다고 표현한다면 함수가 연속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뒤에서 배울 거야. 자, 그럼 먼저 여기서 다뤄야 될 게, 자, 생각을 해봐. 이 수렴하는 극한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는 거거든. 자, 근데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할까? 교과서적 정의를 얘기를 할게. 세 가지 능력치가 필요하거든. 첫 번째, 수렴하는 극한값을 구할 때 그래프, 첫 번째가 이거야. 그러니까 순서대로 봐봐. 그래프를 통해서 저 극한값이 얼마인지를 캐치해야 돼.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여기가 x는 a래. 여기 x는 a. 그럼 a에서 극한값이 얼마인지를 보는 게 그래프를 통한 추론이야. 그 다음 두 번째가 뭘까? 첫 번째가 물어보는 게 그래프. 그 다음 두 번째가 함수의 극한에 오늘 할 거 성질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성질을 통해서 수렴하는 값, 극한값을 추론하는 거고, 세 번째 어떤 게 있을 것 같아? 자, 계산법이 있습니다. 계산법. 자, 근데 미리 좀 들어. 계산법이라고 하는 건 부정형이라고 하는 걸 처리하는 거거든. 부정형. 자, 근데 최근 시험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할게. 부정형을 구하는 문제도 물론 나오긴 했어. 2점, 3점으로. 근데 킬러 소재에 어떤 게 많이 나왔냐면 저 극한식을 해석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극한식을 단순하게 너네가 계산하는 건 사실 너무 많이 해서 조금만 해봐도 기억이 날 거야. 지금 오랜만에 하는 사람도 있잖아. 부정형 계산하는 거 뭐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하는 계산하는 그 과정 자체는 많이 해봐서 금방 구할 수 있는데, 극한식을 정확하게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낯설 것 같아. 그래서 요 내용을 좀 할 건데, 근데 우선 먼저 좀 볼게. 함수값하고 극한값하고 존재성이 상관이 있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함수값이 존재해. 저 x는 a라는 포인트에서 그 극한값이 존재해? 그러니까 처음에 봐야 되는 건 상관이 없어. 별개로 봤으면 좋겠어. 별개야. 별개. 이해하지? 별개. 왜 그러냐면 봐봐. 내가 예시를 하나 써볼게. y는, 자, 예를 들어서 x-1분의,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 자, 그럼 먼저 유리함수니까 당연히 누가 0이 아닐 거야. 얘가 0이 아니겠지. 그럼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어떻게 그려야 돼?
x-1이 0일 때랑 0이 아닐 때를 나눠서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함수를 실제로 내가 fx라고 잠깐 쓰면 이렇게 나눠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 0일 때가 있을 거고 0이 아닐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0이 아닐 때 잠깐 볼게. 그럼 얘 약분할 수 있지. 0이 아니니까. 그럼 얼마야? x 플러스 1이야. x가 누가 아닐 때? 1이 아닐 때. 그럼 x가 얼마일 때도 있을 거야. 1일 때도 있을 땐 그냥 f의 1이라고 하는 어떤 값을 갖겠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처리할 건 말이야.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x 플러스 1이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렇게 그려지잖아. 여기가 1이야. 미안. 여기도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여기가 1일 때 함수값이 뻥 하고 뚫려 있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극한값은 뭐해? 존재합니다. 극한값 존재. 자, 극한값 존재한다는 거 얘기 조금 하게. 그래서 둘이 상관관계가 없어. 그냥 애초에 별개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근데 너네가 별개라고 생각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연속일 때를 생각을 자꾸 해서 그러거든.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다른 거야. 내가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냥 다른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너네가 풀게 될 문제들은 지금 기억나지? 기억날 거야. 뭐 기억 안 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너네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쟤네들이 같다는 상황이 거의 없어. 다른 상황이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게 처음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애들이 구별을 못하는 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다고 생각해. 왜? 같게 구해 실제로. 너네 생각해봐. 되게 아무런 이유 없이 x는 x제곱이야. 그럼 얼마? 1이라고 쓰잖아. 왜 그런 거야? 연속이어서 그런 거야. 연속이어서.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루는 함수들이 연속도 많지만 불연속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다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봐봐. 내가 x는 a라는 포인트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싶어. 자,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수식적인 입장에서 보면 얘네 둘이 같으면 돼.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 올 때 f의 x 값이랑 누구랑 같으면 되냐면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으로 올 때 f의 x 값이랑 둘이 같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얘가 무슨 극한이야? 좌극한이라고 불러. 좌극한.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뭐 하면 돼? 우극한하고 같으면 그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자, 이거 잘 생각해. 함수값하고 관련이 없어. 좌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하고만 뭐 하면 돼? 같으면 되는 거야. 같으면. 이해하니? 자, 근데 요 표현상의 주의사항을 좀 볼게. 자, 제발 부탁이야. 이게 봐봐. 예를 들어서 x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다라는 표현이 있어. 이런 표현 있잖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얘 있지 얘. x가 얘 표현은 뭐냐면 x가 a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 얼마만큼 가까워지고 있는데로 하면 고등학교 수업 시간엔 다루지 않는데 이런 거야. 애초에 정의 자체가 무한소만큼 엄청 작은 것만, 그러니까 a는 아니지만 거의 근접해지는 거거든. 근데 그 작은 게 얼마나 작냐라고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너네가 아는 어떤 그 양수값보다 조금 작아라고 정의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어떤 값보다 조금 작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무한소야. 그럼 얘는 x는 a야 아니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자, 오늘 이거 되게 많이 할 건데 x는 절대로 a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x-a라는 식으로 뭐 할 수 있냐면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0이라는 식으로는 못 나누잖아. 거기 내가 노트에다 써놨어 이거. 자, 봐봐. 0이라는 식으로는 절대 나눌 수가 없잖아. 근데 이 조건 자체가 x-a라고 하는 식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요거를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해하니? 그래서 지금 뭐 극한값에 대한 뭐 수렴하고 발산할 때 요런 내용들이 되게 많을 거야. 되게 많을 건데 요건 한번 읽어봤으면 해. 제발 부탁이야. 그래서 지금 8페이지 넘겨서 9페이지. 자, 9페이지 노트 1번 봐봐. 자, 극한값 존재와 함수값의 정의라고 돼 있지.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야? 9페이지. 내가 여부에 관계없다고 일부러 넣어놨어. 꼭 봤으면 좋겠어.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내가 모든 예를 다 쓴 건 아니지만 존재하는 경우나 존재하지 않는 거,
그래프로 볼 수 있는 걸 넣어놨단 말이야. 근데 오늘 주된 포인트가 뭐냐면 12페이지 합성함수의 극한이야. 자, 봐봐. 내가 아까 극한값을 구할 때 그래프를 이용한다 그랬지.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긴 해. 근데 보통 2점짜리야. 예를 들어서 이제 함수를 그려볼게. 조금 뭐 복잡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고 여기가 2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래. 근데 리미트 x가 2의 왼쪽에서 올 때 조금 작은 값으로 올 때 fx는 얼마야? 뭐 3이다. 이렇게 구하는 문제들 나온다고. 근데 주된 포인트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합성함수에서 나옵니다. 합성함수. 자,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해볼게. 자, 먼저 수학2 과목에서 합성함수가 나오잖아? 경험을 좀 들어보자. 뭐 수학2나 수학1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공통 과목에서 합성함수가 나오면 여기 미적분 하는 사람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어떤 생각 갖고 있어? 합성함수가 나오면? 그러니까 너의 그 이미지가 뭐야? 합성함수가 나왔을 때. 합성함수 확통에서도 가끔 나오지? 그러니까 이미지를 물어보는 거야.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 지수야 너는? 뭐라고? 뭐라고? 아, 뭐가 어렵다? 뭐 합성함수 나오면 어때? 어때? 대입? 좋은 마인드인 것 같아. 왜냐하면 공통과목에서 합성함수는 그래프를 그릴 일이 없어. 그래프를 그리면 편한 문제도 있는데 진짜 대부분의 문제가 그래프 없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미분 파트에서 합성함수에 대한 걸 처리하는 것도 할 거야. 자, 다시 얘기해 주지만 합성함수 절대 그리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합성함수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거든.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대응 관계만 파악하는 거야. 대응 관계. 자, 대응 관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뒤에 가면 이건 오늘 할 건 아닌데 어떤 또 방법이 있냐면 치환이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 치환. 치환을 통해서 처리를 할 건데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이 대응 관계를 파악하는 요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줄게. 근데 우리가 수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그냥 수학적인 용어는 아닌데 약속할 게 하나 있거든. 자, 두 가지 용어를 좀 약속을 할 건데 첫 번째 어떤 거냐면 근사값이다라고 하는 거. 그냥 우리끼리 약속이야. 자, 근사값이라고 하는 걸 좀 정의를 해볼게. 근사값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야. 자,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A야. 잠깐만. 여기 그래프는 그려놨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해봐. 그럼 잘 봐. 극한값의 입장에서 보면 자, 봐봐. X가 A의 오른쪽에서 다가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그럼 실제로 B값이야, B값이 아니야? B값이 아니야. B보다 약간 어떤 값이야? 큰 값이야, 큰 값. 근데 얼만큼 크냐? 무한소만큼. 너네가 아는 어떤 그 수보다 조금 더 작은 수만큼 큰 거야. 그래서 이 값을 나는 앞으로 근사값이라고 할 거라고. 그럼 내가 표현을 할 때 어떻게 쓸 거냐면 X가 A의 오른쪽으로 다가가면 B보다 위첨자로 약간 크다. 엄청 조금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이걸 근사값이라고 한다고. 이해하지? 자, 그 다음에 X가 A의 왼쪽으로 다가가. 좌극한을 얘기해. 그럼 B보다 아래쪽에서 다가오잖아? 그럼 B보다 약간 어떻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근사값이 꼭 이런 것만 있나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돼도 근사값이 될 수 있어. 이차함수 모양을 좀 그려볼게. 그럼 여기가 A야. 그럼 여기가 B다라고 해봐. 그럼 생각을 해봐. X가 A의 왼쪽에서 와. 그럼 B의 위쪽에서 다가오지. 그럼 B보다 어떤 값이야? 약간 큰 값이야. 오른쪽 우극한 봐도 약간 큰 값. 이런 값들을 뭐라고 한다고? 근사값이라고 하는 거야. 근사값. 이해해? 그 다음에 하나 더. 두 가지 용어라 그랬잖아. 내가 확정값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게. 이거 사실 이거 용어가 내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딱히 바꿀 용어가 없더라고. 확정값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상수함수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얘. 이렇게 돼 있어. 자, 얘가 B래. 여기가 A야. 그럼 A의 왼쪽에서 오나 오른쪽에서 오나 그냥 확실히 얼마야? B인 거지. B보다 조금 크거나 B보다 조금 작은 값이 아니고 얘는 무슨 값? 확정값이다. 요 두 가지만 갖고 하면 합성함수의 극한 풀 수 있어. 어렵지 않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합성함수 같은 관련된 거는 극한값도 문제지만 나중에 모두 나와. 연속성.
여기에 근간이 돼 기본이 되는 거야. 이걸 못하면 뒤에서 연속도 못 따라. 그 다음 뭐 미분 가능성 요 파트도 있을 거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를 잠깐 좀 그려놓고 좀 해봅시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여기 뭐 어렵진 않은데 잠깐만 좀 지우고 좀 화면 좀 띄워서 하자. 자 이제 두 번째 자 0 곱하기 무한대꼴이라고 돼 있는 거. 자 여기 좀 보자. 내가 왜 극한식 두 개밖에 없냐면 자 얘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도 0분의 0꼴로 바꿔서 계산할 거야. 0분의 0꼴로 바꿔서 계산할 건데 그 예시를 좀 봐볼게. 자 거기 예제로 이렇게 써놨어.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이고 자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이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극한식을 계산하라고 돼 있어. 그럼 대입해보자. 자 0 집어넣으면 밑으로 작아지고 있으니까 무한대지. 이 얼마야? 0이네. 무한대 곱하기 0꼴이니까 어떻게 바꾼다고? 0분의 0꼴로 바꾼다. 못 바꾸면 어떡하냐? 그럼 문제 나오지 않아.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럼 안에 있는 형태를 조금 바꿔줄 건데 어떤 식으로 바꿔야 돼? 생각을 해봐. 내가 여기 0인자가 있지. 분모에 0인자가 있잖아. 그럼 분자에도 0인자가 드러나게끔 해주는 거야. 그 과정이 얘네를 통분하면 보일 건데 x 플러스 1분의 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돼서 x가 남길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쓰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x니까 0인자를 날려준다. 이렇게 계산한다고. 오케이? 근데 거기 예제 3번 잠깐 별표 쳐놓고 자 봐봐. 그러니까 예제 3번이 자 요거 잠깐 볼게. 자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 두 개가 있어. 얘가 1이고 나한테 주어진 조건인데 리미트 x가 자 무한대로 갈 때 g의 x가 무한대야. 자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내신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돼 있고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뭐 얼마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지금. 자 그럼 잘 봐. 우선 이 문제를 내신 시험이나 이런 데서 많이 다뤘던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냐면 얘를 치환해서 처리하려고 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극한의 기본 성질 4층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내가 활용했으면 하거든. 자 근데 우리가 극한식은 저 리미트 안에서 뭔가를 연산하는 건 다 가능해.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내가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 그래서 일부러 해설을 그렇게 써놨거든. 자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얘를 gx로 묶을 거야. 자 봐봐. 그럼 이게 g에 x로 안에 있는 식을 잠깐 묶었다라고 하자.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g의 x 분의 2배의 fx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마이너스 3이 1이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얘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얼마야? 무한대지. 그럼 얘가 1이 되려면 얘가 커지고 있는 거야. 그럼 계속 같이 커지고 있는 거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봐봐. 무한대 곱하기 어떤 숫자 2야. 될 수가 없어 1이. 이해? 그럼 얘가 어떤 상황이 돼야 돼?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고.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 소리야?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하니? 이 상황밖에 없어. 이래야 얘가 1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라고. 왜? 자 생각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면 계속 커지는 거지. 얘가 숫자 3이야. 상수 곱하기 무한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럼 얘가 0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여기 fx분의 gx 있잖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가 얼마면 돼? 얘가 2분의 3이면 될 거라고. 얘가 2분의 3이면 3 빼기 3이니까 0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돼. 그러면 나한테 구하라는 걸 봤을 때 자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잠깐 요거 과정을 좀 봐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자 요 과정 되게 중요해서 그래. 3배 fx 마이너스 gx 4배 fx 플러스 gx다.
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실제로 얘를 푸는 과정이 위에가 곱하기야? 곱하기야 더하기야? 뭐 더하기라고 해놓고 잠깐 볼게. 자, 그럼 내가 얘를 이제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렴하는 게 얘지. 얘를 수렴하는 거 알잖아? 그럼 얘를 실제로 다 수렴하는 애를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해. 그거 얼마로 나눠주면 돼? 얘를 gx, 얘를 얼마? gx, 얘도 gx, 얘도 gx로 연산을 해주는 과정이야. 이걸 생략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계산할 땐 생략해도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생략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리미트를 다 분배하는 거야. 왜? 수렴하는 애들끼리. 자, 잠깐만. 그래서 너네는 머릿속에서 얘를 바로 계산하겠지만 잠깐만 식을 써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얼마냐면 4 곱하기 g의 x분의 fx 이렇게 돼 있고 플러스 1이다라고 쓸게. 그 다음 여기는 3 곱하기 g의 x분의 얼마야? fx.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럼 실제로 이 리미트를 여기다로 다 해놓고 계산하는 거야. 왜? 수렴하는 애들끼리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그냥 우리가 약식으로 어떻게 해? 얘가 2분의 3이니까 4 곱하기 2분의 3 더하기 1 이고 3 곱하기 2분의 3 빼기 1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라고. 계산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리미트를 다 어떻게 내가 분배해서 처리를 하는 거야. 거기 내가 분배, 그래서 다 그런 형태로 서술을 해놨어. 이해하지? 자, 그래서 꼭 기억을 해놔. 수렴하면 리미트를 다 분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실제 계산을 다 분배해서 처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푸는 것도 논리가 맞는 게 얘가 수렴하잖아. 그래서 얘를 수렴하니까 얘를 hx라고 치환을 해. 내가 hx만 1로 수렴하는 걸 아는 거야. 그럼 얘도 아까 주어진 이 식 있지. 쟤도 hx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는 풀이도 있어.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꼴 파악하려면 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자, 요걸 좀 봤으면 해. 페이지를 좀 넘겨서 자 25페이지 보자. 좀 지울게. 25페이지. 자, 지금 내가 알려주는 풀이가 숏컷 풀이가 아니야. 교과서에서 그냥 보여주고 처리를 하는 건데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극한에서 무한대와 0으로 가는 속도라는 표현이 있어. 속도. 그러니까 누가 더 빨리 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그럼 봐봐. 내가 거기 함수를 그려놨지만 함수를 이렇게 쓸게. 자,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고 싶은 거냐면 자, 무한대로 보낼 거야. 그럼 비교를 좀 해보자. x 세제곱이라는 함수도 있을 거고 x의 제곱이라는 함수도 있을 거고 x다라고 하는 함수도 있을 거야. 그럼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생각해봐.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 그림 그려놨지? 얘도 어디로 가? 얘도 무한대로 가. 맞아? 얘도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얘도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간다고. 뭐 이런 거잖아. 거기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x 세제곱, x 제곱, x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다 무한대로 간다고. 근데 이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 이 말이야. 누가 제일 커? x 세제곱이 제일 크지. 그래서 식이 같이 나왔다고 하면 얘가 너무 커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얘는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럼 거꾸로 하면 뭐야? 0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가 될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봐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돼. 리미트 x가 예를 들어서 무한대로 갈 때, 자, 봐봐.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00x 분의 x 2x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봐. 그럼 어차피 얘네들은 얘가 커지고 있는 속도에 못 미쳐. 그럼 얘 날리고 봐도 상관없어. 이렇게 봐도 돼.
너무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얼마가 될 거다? 그냥 2분의 1이 될 거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비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 자, 그럼 0으로 갈 때를 봐봐. 0으로 갈 때 똑같은 게 리미트 x가 자 0으로 간대. 자 근데 식이 이렇게 돼 있어.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의 x. 자 이거 잘 봐도 뒤에서 이거 쓸 거야. x제곱 플러스 x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해해? 그러면 0으로 가는 속도가 어때 지금? 차이가 나니까 누구만 보면 돼? 얘만 보면 된다고. 그냥 식만 쓸게. 그럼 x분의 얼마만 보면 돼? 2의 x다. 이렇게 처리해줘도 된다고. 얼마다? 2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정보를 줄 건지 잠깐 봐봐. 이 정보는 지금 미리 얘기할게.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를 줄 거고 얘는 최저차항이라는 표현을 쓸게. 최저차항에 대한 정보를 줄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할 거거든. 여기 조금만 기억해도. 그래서 속도로 따지는 거다. 속도로.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자 이제 문제 풀면서 보겠지만 잠깐만.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이따 문제 풀면서 잠깐 볼게. 자 얘도 어떻게 바꿔주면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그냥 바꿔서 처리하면 돼. 실제 문제 풀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얘들아 부탁이 있는데 여기 공부할 때는 제발 좀 더 자세히 읽었으면 좋겠어. 자 예제 1번 30페이지 예제 1번 풀어봅시다. 근데 이따 수원해야 돼가지고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30페이지 예제 1번. 아마 내일까지 하면은 다 나갈 수 있을 거니까. 뭐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지? 자, 아니 거기 말고 맞아? 자 봐봐. 요 6을 만족시킨다라고 했어. 근데 다항함수라고 주어졌으니까 뒤에서 다시 하겠지만 함수값 대신 극한값으로 바꿀 수 있거든. 왜? 연속이기 때문에 다항함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헷갈린 사람 잠깐 들어봐봐. 우리가 뒤에서 연속이라는 걸 배울 거야. 그럼 연속 조건이 어떤 거냐면 이거거든.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같은 거야. 그럼 얘 장점이 뭐냐면 극한값 대신 함수값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쟤는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거긴 한데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3 곱하기 f2 3 곱하기 f의 2가 얼마란 소리야? 6이란 소리야. 그럼 얘가 얼마다? 2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자 근데 거기 있는 거 바로 쓸게.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여기가 얼마냐면 자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에 f의 x가 얼마라고 돼 있어? 26이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집어넣읍시다. 4랑 3이니까 3 플러스 2의 a 곱하기 2가 얼마다? 26이다. 그럼 얘가 13이다. 이렇게 되니까 a가 5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그 밑에 있는 문제 내가 일부러 넣어놨으니까 그거 조금 활용해봐. 그러니까 수렴하는 단위로 자꾸 묶으려고 해야 돼. 자, 예제 2번. 자, 요것도 쉬우니까 빨리빨리 해봅시다. 예제 2번. 자 지금 부정형 처리하는 거 어색한 사람들은 충분히 좀 시간 써라. 수투에서 최근 시험에서 0분의 0꼴 극한식 처리하는 게 나왔었어. 조건으로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 자 볼게.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먼저 극한식이 나오면 뭐부터? 꼴파항 먼저 하는 거야. 1 집어넣으면 0으로 가지. 1 집어넣으면 0으로 가. 0분의 0꼴이야. 그러면 밑에 있는 애도 누구를 인수로 갖고 있을 거고 x-a를 인수로 갖고 있을 거고 얘도 x-a를 인수로 갖고 있을 거야. 그럼 얘는 이미 0인자가 드러나 있지. 그럼 얘만 0인자를 뭐 해주면 돼? 끄집어내주면 돼. 그때 할 수 있는 과정이 유리화인 거야. 그럼 유리화를 잠깐 해주면 여기다가 루트에 x 플러스 3 플러스 2 그럼 여기 얼마? 루트에 x 플러스 3 플러스 2다. 요 과정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얘 계산해주면 얼마야? x 마이너스 1 나오지.
둘이 계산하면 그럼 위에가 여기 쓸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에 루트에 x 플러스 3 플러스 2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0이자 지금 드러났지. 그럼 0이자 날려주면 계산해주면 2 곱하기 4인가?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계산하면 돼. 봐야 돼. 그냥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0인자가 드러나게끔 뽑아주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예제 3번. 잠깐만 봐봐.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잖아. 맞지? 구하시오지. 그러면 원래 어떨 수도 있어. 실제로 발산할 수도 있잖아. 문제에서는 발산한 경우가 안 나와. 그냥 무조건 수렴한다고 찍고 가도 돼. 이건 시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다음 예제 3번. 자, 얘네 봐봐. 자, 먼저 극한식이 나왔어. 꼴 파악을 먼저 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얘가 작아지고 있잖아. 그럼 이 값이 전체가 어떻게 되고 있어? 무한대가 돼가고 있는 거지. 그럼 얘는 얼마야? 0으로 가고 있지. 그럼 무한대 곱하기 0꼴이니까 0분의 0꼴로 어떻게 해야 돼? 바꿔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는 이미 x-2라는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요 안에 있는 식을 잘 조작해서 x-2라는 인수를 드러나게끔 조작을 하자. 그럼 통분해보면 x 플러스 통분할게. 3배에 x 플러스 1 분의 얘 통분하면 얼마가 돼? 지금 3 곱해주면 되지? 3 마이너스 얼마야?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x 얼마야? 플러스 2인가? 이렇게 돼 있지. 맞지? 자 그러면 요식 다시 써주면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3배의 x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0인자 날리고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 오케이? 0인자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야 지금. 자 예제 4번 봐봐. 자 먼저 꼴 파악부터 하자. 그냥 나 눈으로 봐. 자 너네가 예제 4번 지금 문제 봤어? 이걸 보자마자 이런 형태로 봐줬으면 좋겠어. 문제가 길지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지. 그럼 위에도 발산 밑에도 발산하잖아.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그냥 이렇게 봐야 돼. 여긴 4x야. 마이너스 3 볼 필요가 없어. 그럼 밑에도 이렇게 보는 거지. 얘가 얼마냐면 4x의 제곱. 왜 뒤에 거 볼 필요가 없으니까. 플러스 루트의 얼마? x의 제곱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이 중요하다고. 요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럼 얘 계산을 해주면 얼마냐면 얘가 루트 2니까 2 더하기 1분의 얼마? 4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3분의 4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선이 중요해. 수능 수학 풀 때는. 자, 예제 5번. 앞에 강의가 잘려서 합성함수 한 게. 자, 봅시다. 자, 그럼 먼저 자, 봐봐. 얘 무한대로 가고 있고 무한대로 가고 있어. 둘 다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뺀 거지.
얘 그냥 숫자 넣어봐. 얘 계속 커지고 있고 빼기 계속 커지고 있는 거야. 근데 왜냐하면 얘 최고차항 계수가 같기 때문에 쉽게 따지면 이런 식이거든.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 제곱 뭐 얼마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가 될지 몰라. 부정형이라고.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니까 어떻게 바꿔줘?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꿔줘. 근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유리화를 거꾸로 하는 과정이 될 거야. 그럼 유리화를 거꾸로 해보면 이렇게 될 거거든. 리미트 x가 자 무한대로 갈 때 얘 유리화 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잠깐 이렇게 식을 써놓게 x제곱 마이너스 x 분의 자 얘 켤레 형태 곱해주면 되겠지. 자 x의 제곱 플러스 3의 x 플러스 루트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야. 이해돼? 그럼 여기서도 최고차만 따질 거야. 그럼 여기도 x제곱 날라가고 위에가 얼마야? 4x지. 이렇게 되는 거야. 최고차만 따지면 돼. 그럼 얘가 1분의 4. 그래서 정답 얼마다? 2다. 이렇게. 자 마지막. 이제 6번. 사실 얘가 치환이라기보다는 합성함수의 극한인데 그냥 치환해서 풉시다. 자,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볼게. 물론 내가 머릿속으로 요 과정을 다 해서 처리해도 돼. 근데 보통 너네가 문제가 어렵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치환하는 게 일반적이거든. 근데 치환하는 것도 그냥 뭐 테크닉적으로 하는 거 그거 말고 그냥 잠깐만 좀 자세하게 좀 보자. 내가 지금 얘가 문제인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치환을 할 거냐면 t라고 하는 문자를 쓸게. t라고 하는 애를 마이너스 x다라고 볼 거야. 마이너스 x.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그럼 잘 봐. 그래프를 그려보면 t축, x축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자 여기가 x축이고 헷갈리면 그냥 그려보면 돼. t축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해해? 근데 잘 봐.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럼 얘는 어디로 갈까?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지. 왜 너 뭐 잘못했어?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그럼 요 상황을 보고 싶은 거야. 요 상황.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면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 지금. 이해해? 그럼 t가 어디로 가는 거야?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무한대가 되겠네. 이해하니? 그럼 내가 이 치환을 해주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거야. 근데 이 그래프를 그려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나중에 할 때 보면 플러스 무한대 아니면 플러스 2 막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찾아야 될 때가 있거든. 어찌됐건 얘는 무한대로 가고는 확실하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럼 t가 무한대면 x 자리에 누구 집어넣는데 그럼 이렇게 써줄 수 있잖아.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얼마야? 아니, 마이너스 t 집어넣으면 그냥 t 제곱이지. t 제곱 마이너스 t 루트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 얼마야? 플러스 t 그리고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럼 이제 계산하면 뭐 보면 돼? 최고차항 계수 보면 1 더하기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치환하는 과정이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헷갈리면 뭐 하면 된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된다. 자 페이지 넘겨서 36페이지